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유재민 상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예. 네,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그렇게 됐죠? 네네. 어떻게 메리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나요? 네. 얼굴이, 덕분에요. 네, 얼굴이 아주 환해 보이시고요.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며칠 남지 네,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가족 모임이 많아지면서 또 가족들 간의 어떤 갈등도 좀 심화되기도 하는 그런 그렇죠.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유재민 상담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네. 이쯤에 연말 연시 아직 가족 모임이 더 남아있다면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떤 좀 해결책을 좀 네.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네, 우리 자녀들하고 음, 잘 의사소통하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되고 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 2세 자녀들과 음, 잘 의사소통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나 네. 그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좋네요. 특별히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또 네. 돌아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만 다니던 자녀들이 또 집에 오래 있게 되는 그렇죠. 시간이잖아요. 이게 대화가 잘 되면 참 즐거운 시간인데 아니면 곤욕스러운 네. 시간일 텐데.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이제 이 관계가 부모님하고 안 좋은 경우는 네. 제가 아는 2세들이 부모님께 명절날 가질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외롭게 보내시고 네. 자녀들도 2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보내서 참 음. 마음이 아팠어요. 점점 더 안 그래도 핵가족인데 더 네.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좀 한국과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예. 하면 자녀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모로서 이 관계는 원래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자라는 중이거나 음. 성인이 된 2세 자녀들도 아직 자기네들의 그 가치관 이런 게 아직도 형성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우리가 막 말로 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된 우리 부모님들이라도 네. 먼저 변하시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나눠보면 네.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들으면 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다면요. 네. 그 어느 가정이나 이렇게 갈등이 있긴 한데 특별히 음흠. 이민 가정이 네. 한국에 있는 가정과 좀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것들이 다른지 좀 네. 이민 가정의 어떤 특징이 있죠. 있지요. 네네. 네. 한국 가정하고 이 미국에서 사는 한국 이민 가정은 완전히 달라요. 네. 첫 번째로 볼 때 이제 우리는 한국 문화도 있고 미국 문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민 가정에서는 이 두 문화가 공존하면서 또 충돌을 해요. 그 네. 의미가 마음에 와 닿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는 그럼 어떤 건가 보면은 굉장히 유교 사상이 완연하잖아요. 그렇죠. 유교 사상은 어떤 거예요? 장유유서? 네. 어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 순종해야 되고 네. 그래서 복종이 강조되고 또 이제 개인의 의견이나 의사보다 이익보다 네. 그 집단 공동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네. 그래서 희생도 강조되고 음. 또 이제 이웃들하고 조화롭게 할머니 네. 해야 되고 음. 뭐 이제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나서는 거를 자제시키는 그런 문화라고 보면은 또 맞아요. 네,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네, 예, 맞죠.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갖고 자기 의견이 좀 다를 때 표시하려고 하면 어디서 말대꾸 하냐고. 그렇죠. 좀 버릇없다 취급받죠. 그렇죠. 취급받고. 그런 반면에 미국 문화는 어때요? 완전 개인주의죠. 그렇죠. 네. 철저하죠. 네. 그래서 내가 내 할 일 하면 음. 미국에서는 칼퇴근 이런 거 네, 정확하잖아요. 맞아요. 옆 사람 일이 산처럼 쌓여도 전혀 네. 개의치 않고.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상사가 퇴근해야 나도 퇴근하고 그렇죠. 하는 문화니까 이 두 문화가 음. 충돌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네.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한국식으로 교육받고 음. 학교에 딱 가면은 학교에서는 너가 최고야. 맞아요. 너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어. 네. 그리고 손 들고 이렇게 내 의견을 얘기하면 어휴 잘했다 그러고 음. No question is stupid.
많이 듣죠, 네네, 애들이. 맞아요. 너무 한국 아이들은 말이 없고 얌전하다는 네, 평을 예. 많이 듣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워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이 집에 오면 음. 집에 와서 이제 특히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음. 내 의견을 부모님께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려 하면 부모님이 입을 막지요, 애들을. 네, 요새는 뭐 신세대 부모들이 있어서 많이 들어주긴 하지만 네. 여전히 그래도 기분 나쁜 의견일 때는 묵살당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부모님이 가지시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의견이 많이 묵살되고 음. 어느 때는 아이들이 그 프리빌리지 있죠. 자기네들이 하던 그런 누리던 것들도 네.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앗아가죠. 든다 해서 뺏어가요. 그렇죠. 전화기를 음흠. 뺏어간다거나 외출 금지를 시킨다거나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말 음. 아 이게 뭐지?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혼란스럽죠. 보면은 좀 정체성에도 좀 혼란이 네. 올 것 예. 같아요. 네. 내가 미국에 사는데 내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뭐 미국 예. 사람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예. 사실은. 애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네네. 이 시기는 청소년기는 원래 또 이제 자기 나는 누구인가 음. 이거에 해답을 찾아가는 시기인데 네.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제 배로 힘든 거죠. 그렇겠네요. 문화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고 네.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꼬맹이 때는 좀 엄마 아빠가 음흠. 원하는 대로 수월하게 따라와 줄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가 우리 유재민 상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예. 일어나는 사춘기 시기에는 좀 부모들과의 그런 의견 차이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많지요. 네. 애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처음에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서는 애들이 유치원까지만 해도 음흠. 동양애, 흑인애, 뭐 백인애 상관없이 다 잘 놀아요, 같이. 맞아요. 근데 점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 동양 애들은 동양 애들끼리, 네. 예, 백인은 백인끼리 어울리는 게 점점점 많고, 맞아요. 예, 이제 컬리지를 가게 되면 완전히 음. 그룹이 딱 나눠진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네. 바나나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죠. 네, 겉은 네, 맞아요. 겉은 동양인인데 속은 속은 백인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종 그 차별 의식도 좀 느낄 수 있고 이 정체성이 그래도 다행히 확립이 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데 네. 애들이 이제 정체성까지 확립되지 않을 때 음. 나는 누구인가 이거가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네. 집안에서도 부모님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아, 부모님들은 그렇구나. 한국인으로 키우고 음. 애들은 미국인으로 잘하고 있고. 예. 네. 그래서 알아들으니까.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정말 이게 어려운데 네. 이런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벽에 부딪히실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네. 하는지 사실 이게 퀘스천인 거잖아요. 예.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부모님으로서 네. 나의 아이들의 문화는 다른 것이다. 음.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인정하기. 예. 네. 내가 낫다고 해서 음. 당연히 나랑 똑같은 의식과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은 아주 오산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네요. 예. 네.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이제 상담하는 그 2세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부모님께 편지 쓰는 걸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네. 물론 영어로 음. 이제 쓰시고 제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드렸는데 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음.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과 다른 문화에서 왔다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그렇게 편지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를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단절이 그렇죠. 되었군요. 예,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죠. 아, 그러면 너무 힘들다. 시작 네. 전부터.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모로서 이 네. 문화 차이를 고려할 때 음. 할 수 있는 점을 한 몇 가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골라왔거든요. 네, 네. 꼭 그래서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를 네. 이제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셔야 돼요. 한국말을 가르쳐라. 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예, 저도 실패했어요. 저도 아, 진짜요. 예, 저도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2명이 있는데 네.
한국말을 애들이 하지 못하고 음. 알아듣는 거는 한 반이나 반 미만 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아이들 다 크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네. 어려서는 애들이 한국말을 잘했거든요. 맞아요. 유치원 갈 때까지만 네. 해도. 근데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영어가 편하니까 음. 제가 이제 또 맞벌이 부부로서 음. 집에 오면은 애들한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애들이 전혀 못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좀 인식 있는 엄마면 음. 끝까지 한국말을 해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네. 저도 피곤하니까 음. 영어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집안에서 한국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 저런. 아마 우리 유재민 상담사님처럼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말을 가르치는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렇죠?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없는 게 메리트.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요, 전문 상담가이시죠. 우리 유재민 상담사님 나오셨는데요. 특별히 이민 2세 자녀들과의 건전한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한국말을 꼭 가르쳐라. 네, 그런데 실패한 가정도 많잖아요, 예, 사실은. 예. 아이가 뭐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네. 엄마가 언젠가 때 되면 되겠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거든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소통이 안 될 때 할 수 네.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말로 그 의사소통이 안 돼도 네. 부모님이 항상 아이를 들어주려 하는 그 입장으로 음. 자꾸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짧은 영어로라도 네. 사실 우리가 말로 대화하는 거는 메시지 전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90%는 네. 이 얼굴 표정, 몸 동작, 나의 자세 이런 거 네. 바디 랭귀지로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굳이 언어가 안 통한다 해서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네. 끊임없이 대화 시도하시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도해라. 네.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삶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점점 더 어려워요. 네. 아이들한테 이제 존경을 받아야 아이들이 그래도 좀 우리 부모님 괜찮네 해야 좀 들을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들 앞에서 남의 흉들도 잘 보시잖아요. 네. 그런 거 스탑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위선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말 한 번 말을 하셨으면 네. 책임감 있게 따라 실천하시고 네. 그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자녀들은 아무리 어리더라도 인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는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자녀들은. 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누구도 우리 인간 본연의 그 성질이 자유의지 네. 그게 인간 고유의 특징이거든요. 어린이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 자유의지를 하게 놔두지 않는다면 네. 아이들은 당연히 그 마음의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네. 너무 매번 막아버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집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요. 네, 예를 들자면 잘한 거는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공주병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죠. 네, 공주병, 왕자병. 네,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네. 입은 공주병이나 왕자병 레벨이 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거를 못 받고 맨날 지적만 받고 자란 자녀들 자존감이 아주 낮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잘했을 때 칭찬으로 캐치하시면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너무 또 무한 칭찬만 해주면 아이들이 그렇죠. 버릇이 그러면 또 없어지긴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좀 네. 과대
평가하게 되죠. 왕자병, 공주병 전 단계 정도 할 수 네, 있으면 그 수위 좋겠어요. 조절을 좀 잘하셔야 네, 되겠네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아니라 부부로 부부. 부모님들이 먼저 항상 우선순위를 부부간으로 네. 하시고, 그럼 자녀들은 아버지가 엄마를 나이스하게 트리트할 때 네. 올바른 그 여성상, 남성상을 은연중에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아버님들이 집에서 바깥에서는 나이스하게 하셔요. 근데 네. 집에 와서는 엄마를 막 함부로 대하고 또 옛날 어르신분들은 때리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부가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요. 하라는 그 유교 사상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엄마를 나이스하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음. 좀 삐뚤어 나가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자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지고. 부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성 정체성 혼란까지도 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파워 스트러글이 와서 네. 여자애들은 너무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은 그런 엄마 모습을 싫어서 자기가 남자가 돼서 네. 그 파워를 맞아요. 행사하고 싶은 이상한 그런 정체성 혼란까지 와요. 그렇군요. 네. 참 엄마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아까 대화를 항상 시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대화하시다가 이제 이게 설교로 변할 수가 많아요. 거의 99%는 설교로 가지 않을까? 네. 네. 이게 항상 렉처로 끝나요. 그 저도 저희 아이들을 맨날 이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애들이 벌써 딱 그래요. 엄마 또 렉처 시작하냐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의견을 들어주길 원하는 거지. 애들이 이미 알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렇죠. 너무 그 말로 음. 이렇게 박스 안에 넣으시려고 하지 말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My opinion matters. 집에서 말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네. 다그치시지 말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예를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우리 딸아이가 막내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네. 근데 대학 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대학에서 만난 그러니까 여자 딸아이가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 여자친구 보이프렌드 만나러 가는데 네. 어스틴까지 가겠대요, 같이. 그래서 걔는 걔 친구를 만나고 자기는 자기 친구들을 만나고 하룻밤을 자고 오겠대요.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참 황당하죠. 아니 어떤 게 황당하세요? 외박이 황당하세요? 먼 길을 가는 게 황당하세요? 다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애를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새로 만난 그 친구한테 그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4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한다는 게 모든 것이 정말 불안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한 며칠 싸우게 됐는데 결국은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언젠가는 네. 이 자식이 자기가 어른으로 살 텐데 언젠가는 처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maybe it's this time. 음. 그래서 가게 했어요. 네. 용돈까지 주고. 그래서 잘 다녀왔나요? 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무사히 잘 갔다 왔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참 어쩔 때 보면 쓸데없는 이 힘싸움이라고 해야 네. 하나요?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거나 처음을 맞기까지는 뭔가 한번 결단이 있긴 네, 있어야겠네요.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좀 그러네요. 믿어봐 주세요. 한번. 예. 생각보다 아이들은 참 잘 해내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완벽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래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네. 말하기 참 힘들어요. 특히 그렇죠. 아빠의 경우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렇죠. 예. 같은 인간이구나. 네, 그런 걸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의 이런 역할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긴 했어요. 네. 그 중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직은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럴 때 예. 참 답답해요. 네, 예.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는 다르게 네.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해서 또 우리 그래서 제가 거기 네. 이기복 교수님의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는 책에서 음흠. 8가지 구체적인 방법 뽑아왔거든요. 네. 진행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이 8가지를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단지 몇 가지만이라도요. 네. 네, 먼저 1번. 자녀를 보면 활짝 웃어줘라. 어정쩡한 표정 말고 네. 정말 기쁘다. 예. 이렇게. 누가 웃어주면 저 사람 나 좋아하고 있구나 느껴지죠.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 2번째는요. 너는 참 귀하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존중해주고 예. 귀히 여겨준다는 그런 네. 말인 거죠. 3번째는 아직 자라나는 중이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라. 예. 미성숙하다. 예. 그러니까 너무 실수해도 질책만 괜찮다. 하지 말아라. 음. 그다음 4번째는요. 자녀가 실수할 시 꼭 괜찮다라고 말하라. 네. 이 말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5번째로는요. 사랑해라고 자주 말하라. 뭐 예를 들자면 쪽지, 문자 네. 메시지를 이용하는 요즘은 것도 문자 괜찮다. 많이 하니까 네네. 가끔씩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모티콘 잔뜩 넣어서요. 네. 그다음에 6번째 만날 때마다 허그해줘라. 예.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을 좀 많이 네. 하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7번째는 자녀와의 데이트 시간 만들어라.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예. 영화 같이 보고 자녀 끝날 때쯤 그 앞에 음. 가서 티타임. 서프라이즈. 좋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8번째는요. 사랑의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라. 여행도 될 수 네. 있고요. 좋네요. 이 중에서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네.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재민 상담사님께 또 자녀 교육 문제로 이것저것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요. 상담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972-789-2980 972-789-2980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번호인 거죠? 네. 예. 네, 혹시라도 여러 가지 뭐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 또는 잘하고 싶어서 묻고 싶은 게 있다면 972-789-2980으로 유재민 상담사님께 상담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시간 꾸며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음 달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전문 상담가이신 유재민님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장미여관이 불러요. 슬프다.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시작.